안녕하세요. 쌩쌩한 무릎으로 꽃길만 걷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이고 무릎이야? 소리가 절로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무릎 통증 때문에 좋아하는 산책도, 계단 오르기도, 심지어는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마저 힘들어지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과연 노년기 무릎 통증, 그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무릎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노년기 무릎 통증의 가장 흔하고도 대표적인 주범,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아파오는 것 같죠?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서 그 밑에 있는 뼈와 주변의 인대까지 손상되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아주 고약한 질환이에요.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약 70%가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흔하게 찾아오는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럼 이 무시무시한 퇴행성 관절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거스를 수 없는 노화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으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나이 든다고 다 생기는 건 아니에요. 노화 외에도 성별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그리고 무릎에 가해지는 과도한 부하를 만드는 비만도 중요한 원인이에요.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무릎 관절에 더 큰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연골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연골에 반복적이고 미세한 충격이 오랫동안 축적되면 서서히 연골이 손상되면서 관절염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나 습관은 의식적으로 피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제가 혹시 퇴행성 관절염일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확한 진단법과 함께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나이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관절 간격의 좁아짐이나 뼈의 변화 등을 확인하여 진단하는데요. 45세 이상이신데 특별한 부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아프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무릎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을 잘 체크해 보세요. 혹시 무릎 통증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다가 움직이면 나아지는 양상을 보이시나요? 또는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 활동량이 많아지면 통증이 더 심해지지는 않으신가요? 통증이 밤에도 지속되면서 잠을 방해하기도 하고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지는 않으세요?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삐걱삐걱 뚝뚝 소리가 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지지는 않으셨나요? 심한 경우에는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욱신거리는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개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조기 진단과 치료가 병의 진행을 늦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초기에는 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 치료, 염증을 줄여주고 연골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골 주사, 치료 히알루론산 주사, 프롤로 주사 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체중 조절과 물리치료, 그리고 꾸준하고 올바른 운동요법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즘에는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즉 PRPPLAT-ELET-리치 플레즈머 주사 치료도 중기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염증 완화와 통증 개선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만약 이러한 보존적 치료로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관절 손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면 관절 내시경 수술이나 손상된 관절을 새로운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인공관절 수술 같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새로운 수용체를 찾아내어 이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미래에는 더욱 효과적인 치료법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은 골수 농축물 주입술과 골수 자극술을 병행하는 등 새로운 치료법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니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주고 있는 것이죠.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했다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무릎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는 무릎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마치고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지 말고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여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지탱해주고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같은 허벅지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 관절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통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무릎에 무리가 덜 가면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무엇보다 적정 체중 유지는 무릎 건강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체중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이 받는 하중은 35배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관절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냉찜질과 온찜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 열감이나 붓기가 있을 때는 냉찜질을 해주어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킬 때는 온찜질을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을 절대 참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적신호이니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병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다음으로 노년기 무릎 통증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인 슬개골 연골 연화증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질환은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골, 즉 뚜껑뼈의 연골이 점차 물렁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주로 과도한 운동, 반복적인 무릎 사용, 혹은 갑작스러운 외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릎을 구부릴 때 무릎 앞쪽이 뻐근하게 아프다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장시간 앉아있다가 일어서려고 하면 무릎이 아파서 한동안 펴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슬개골 연골 연화증의 치료는 주로 생활습관 개선,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약물이나 주사 치료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이 질환을 방치하면 연골 손상이 더욱 심화되어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무릎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인대 손상이나 연골판, 파열과 같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한 외상, 태어날 때부터 관절 구조에 문제가 있는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관절 문제, 특정 직업이나 취미 활동으로 인해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과사용으로 인한 통증도 있을 수 있고요.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 통증이 발생하는 활액막 이상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슬슬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내 무릎 상태는 괜찮은 걸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우리 무릎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노년 무릎 건강자가 진단법.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따라 해보세요. 첫째, 오자 다리를 확인해 보세요. 차렷 자세로 똑바로 섰을 때 양쪽 무릎 사이 간격이 손가락 3개 이상 벌어진다면 오자 다리 내반 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자 다리는 무릎 안쪽에 더 많은 하중이 실리게 되어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화시키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골 압력 테스트입니다. 한쪽 무릎을 3040도 정도 구부린 채 약 10초 동안 유지한 후 일어설 때 무릎에 시큰거리거나 뻐근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연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쪽 무릎 모두 천천히 테스트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자가진단 항목들 중 해당되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솔직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걷고 나면 무릎이 23일 이상 아프거나 통증이 지속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뻑뻑하거나 통증 때문에 힘들어한다. 걷다가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것 같은 경험이 있다. 활동량이 많아지거나 운동을 하면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진다. 차렷 자세로 똑바로 섰을 때 무릎 사이가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갈 정도로 벌어진다. 바닥에 다리를 뻗고 앉았을 때 무릎 뒤쪽이 바닥에 완전히 닿지 않는다. 이 체크리스트에서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특히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이미 무릎 관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현재 무릎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떤 운동이 우리 무릎에 가장 좋을까요? 무릎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운동은 바로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뒤쪽의 햄스트링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레그 프레스, 런지,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은 무릎을 지지하는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줘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만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몸 상태와 통증 유무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을 할 때는 무릎 각도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는 자세를 유지해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걷기, 수영, 아쿠아로빅,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은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전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특히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물의 부력 덕분에 무릎에 가해지는 중력 부담이 거의 없어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적극 권장됩니다. 반면 등산은 오르막과 내리막길에서 무릎에 엄청난 하중이 가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좋지 않으니 가급적 피하거나 완만한 코스를 선택하고 반드시 등산 스틱을 사용하여 무릎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한 소염 효과가 있지만 연골을 약화시키거나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1년에 23회 이내로 맞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 후에 결정해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차츰 강도를 늘려나가고 운동 중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해야 해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안 아프면 괜찮겠지 하고 통증을 참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임을 잊지 마세요. 만약 통증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노년기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과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좀 더 명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과 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하셔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무릎 건강, 이제부터 제가 함께 지켜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